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백 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가담자 중에는 명문대생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호화 파티와 고가의 수입차를 제공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하고 마약을 접하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 클럽 관계자는 김흥민을 말한 거라며 해명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찜통 더위에 블랙 먼데이에 또 그런데 이 모든 또 시름을 잊게 해주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 조금 전에 금메달 소식 들으셨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타면서 폭주한다던 녀석들 있잖아요. 어제 강남에서 수백 명 모인다고 했었죠. 해서 경찰 병력 100여 명이 단속 현장에 배치가 됐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역시나 단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상 초월 폭염 속에서 이 녀석들 때문에 고생하신 경찰관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위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 예약해두고 우리 신랑하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신 조선경님. 자, 용인 수지 성복동입니다. 대낮에 도로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덥다고 투정했던 제가 다 부끄럽네요. 고생 많으세요 하신 최웅규님. 자, 지난 금요일 용산역 가는 기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길래 이거 뭐지 했는데 어떤 분이 고구마 순을 다듬고 있습니다. 유유하신 김수정님. 자, 주말에 가족들끼리 양평 용문사 근처 식당에 갔어요. 너무 더워서 직원들한테 선풍기 좀 돌려달라고 하니까 더우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하지 뭐예요. 나 원참 하신 정은숙님, 이천의 윤서연님, 미사의 우은승님, 신민정님, 유진영님, 최다미님, 레이첼 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상품권으로 퉁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카드로 결제하시면 돼요. 계좌이체 해주셔도 돼요. 제가 휴대폰 번호랑 예. 주민번호랑 아니, 안 돼. 그럼 혹시 상품권으로 드려야 될까요? 상품권 뭔데요? 그 상품권? 자, 물론 마트 상품권도 유가증권이긴 하지만 무슨 택시비로 상품권을 줘? 네, 택시기사인 제보자는 지난 4일 자정 무렵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태웠습니다. 광진구 중국동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이동 중에도 창문 바깥으로 팔을 내밀고 잠이 드는 등 느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성이 결제하려고 카드를 줬지만 한도 초과였고요. 계좌 이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대형마트 상품권으로 주면 안 되냐 이런 말까지 한 여성은 상품권을 가지고 온다고 집에 다녀오더니 빈손으로 와서는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여성은 오히려 경찰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도망가려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요. 여성이 경찰과 제보자를 향해서 경찰이 나를 겁박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제보자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도 제보자와 경찰을 촬영하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린 데 방송에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렇겠네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상품권 준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마저도 빈손으로 왔대잖아요. 결국 안 가져왔잖아요. 범칙금 부과 사안이긴 합니다. 또 형사적으로도 문제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기사님은 무조건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소액 청구를 하겠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택시 기사님들 얼마 못 벌잖아요. 또 이거 하게 되면 비용 시간이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이 좀 그냥 직접 좀 설레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천사의 머리카락.
자, 여러분 혹시 이 두바이 초콜릿 아십니까? 이 반으로 가르면 녹색 피스타치오가 뾰로롱하고 막 튀어나오는 진짜 요즘에 없어서 못 판다는 그 대유행인 초콜릿. 자, 사방 가족께서 그걸 드시다 정말 깜짝 놀라셨다네요. 보시죠. 자, 새카만 초콜릿 가느다란 실이 있죠.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천사의 머리카락 카다이프? 그런데 잡고 당겨보니까 쭉 조금씩 초콜릿을 찢고 나옵니다. 까맣고 질긴 저것의 정체 바로 사람 머리카락. 자, 두바이 초콜릿의 재료 중 하나인 카다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천사의 머리카락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더니 세상에 진짜 사람 머리카락이 들어있을 줄이야. 네, 제보자는 지난 7월 5일에 편의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초콜릿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약 27,000원짜리였고 거의 한 달을 기다린 끝에 8월 1일에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초콜릿을 먹던 중 기다란 무언가를 발견했는데 가만 보니까 머리카락이었다고 합니다. 당겨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꼭 박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편의점 측 홈페이지에 영상과 함께 문의를 남겼고 상담원이 사과하면서 제조 공장에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초콜릿은 한 상자에 4봉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공장 측 관계자가 사과도 없이 한 봉지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까 한 봉지만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아이고. 했습니다. 또한 초콜릿이 회수되지 않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했고 다른 보상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직 초콜릿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원인을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면서 이물질 문제가 방송이 된다면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던진다 대 놓고 간답니다. 자, 이번 사건은요.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을 한번 듣고 싶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집 앞에 택배 차가 딱 와서 멈춰 섭니다. 자, 기사님이 나와서 택배를 챙겼어요. 그래서 입구로 오려고 하는데 스톱! 애구머니나 아유 정말 무섭게 왜 이래 에라 모르겠다 이제 슉! 자, 휘리릭 택배가 개 앞에 탁 떨어지는데요. 순간 놀란 개가 납작 바닥에 엎드리죠. 자, 택배 기사님 뭐 할까요? 슬며시 가서 찰칵 인증샷을 찍고 차로 돌아갑니다. 자, 문제는 짠! 저 개가 택배 봉투를 아주 그냥 사정없이 물어 뜯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교수님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일단 제보자는 요즘 수영복이 필요해서 수영복을 배송시켰어요. 그런데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는 왔는데 도리어 이제 택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찾은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저 개의 집 앞에서 이 봉투가 발견됐는데 보니까 속봉투까지 다 뜯겨 있고 내용물인 수영복에는 강아지의 배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못 입게 되잖아요. 아니면 입어도 너무 이제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서 CCTV를 한번 봤더니 지금 저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질문은 저 택배 기사께서 뭐 굳이 왜 개 쪽으로 저렇게 택배를 던지냐는 거예요. 개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서 현관 앞에 놔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대쪽에 던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친하지도 않은 택배 기사께서 저렇게 배 앞에다가 이렇게 던진 거가 옳은 것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자, 저희 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고 했으니까요. 약식 푸처핸즈업. 자, 기사가 잘못했네, 동그라미. 기사가 잘못했네. 그렇군요. 개 공포증이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X. 밤에 예.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것 때문에 다시 그랬을 한번. 것 같아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귀엽게 생긴 거는 귀여운 강아지 모습인데 어떤 목청이나 게으름 소리가 상당히 무서울 수 있고요. 저는 좀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 개 앞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까지 계속 던지신 것 같아요. 이해 좀 해주면 안 돼요? 예. 자, 그럼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교수님의 반론. 네. 그래도 택배 기사님이니까 택배를 좀 우선시해야 되지 않나. 개가 묶여 있었고 뭐 그렇게까지 우셨을까요? 저걸 행동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택배는 좀 보호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다음 이어가죠. 취사의 목욕까지 점점점. 자, 휴가철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제보 사진들 만나보시죠. 자, 북적이는 계곡 물 위에
저렇게 웬 텐트가 떠. 자, 사람들이 그 아래에 앉아가지고 냄비를 놓고 식사를 냠냠쩝쩝. 자, 뿐만 아닙니다. 아이고, 저 다 한상 차렸네. 자, 옆에는 뿌연 연기가 그냥 가득하는데 알고 봤더니 대하랑 옥수수를 물 위에서 구워 먹더라 이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계곡은 말이죠. 상류 쪽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습니다. 저기는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 속리산입니다. 속리산의 서원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고 취사 자체는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계곡 위에 물 위에 텐트를 걸쳐서 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상하고 의자를 놓고 발 담그고 그 위에서 조리를 한 거예요. 굳이 거기서 조리를 했어야 했을까 싶은데 거기다가 조리품이 대하, 큰 새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굽고 뭐 옥수수 굽고 하는데 문제는 그 대하가 드실 때는 좋지만 또 비린내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거 담았던 플라스틱 용기를 또 저기서 바로 또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 날리지 뭐 대하 씻으면 물 내려오지. 밑에 계신 분들은 아니 계곡에서 좀 같이 좀 지낼 수 있으면 안 될까요? 제보자분은 그냥 도망가셨대요. 하류 쪽에 있는 분들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니 그래서 저거는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더 있습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강물 위로 두 남녀가 저렇게 풍덩. 몸을 아주 그냥 담궜어 지금. 자, 여성이 세면덕으로 아주 놔두고 그냥 다 씻고 있습니다. 지금 몸을 싹싹 닦고 있어요. 옆에 있던 남성도 질세라 이 머리 그냥 다 하얀 거품을 내서 세수를 하고. 자, 박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큰 목소리로 완전 우리나라입니다. 홍천입니다. 홍천강. 너무나 속상하지만 우리나라고요. 글쎄요. 지금 세면을 하고 비누가 나오고 앞에 지금 대하보다 더 못한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진짜 머리 어떻게 저기서 머리감을 생각을 합니까? 그물을 그럼 뒤에 하류는 어떡합니까? 변호사님, 저거 유튜브에서 그땐 그랬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사실 홍천강 제가 저기서 군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깨끗한 곳입니다. 매우 깨끗한 물인데 홍천 군에 있는 홍천강인데 목욕탕에서 목욕합시다. 정말 처벌도 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너무 얄미운 친구 남편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친구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30대 여성이고요.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10년 전쯤에 결혼해서 타지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각각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가고 나서도 간간히 만나고는 했는데 몇 년 전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무려 3년 넘게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정말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나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도 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친구의 남편이 집에서 쉬고 싶다면서 아이들도 데려가라고 했던 모양이라고 합니다. 사연자는 자기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오랜만에 외출을 하는데 자기 쉬겠다고 아이들을 들려보낸 친구의 남편이 너무 얄미웠다고 합니다. 어쩐지 자기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친구가 안쓰럽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약속 있는 친구에게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한 친구의 남편이 얄미운데 이런 제가 속 좁은 건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입니다. 야, 상희야, 너 왕년에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갔잖아. 과 남자 선배 동기들 너한테 밥 사준다고 번호표 뽑아서 줄 서 있던 넌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 우리 3년 만에 보는 거야. 나 밤새워서 수다 떨 생각이었는데 너 이거 뭐야 진짜. 너 신랑한테 애들 좀 보란 말도 못할 만큼 잡혀 사니? 네 신랑 지열 씨 진짜 나쁜 놈이다. 동그라미. 아니에요. 친구 얘기도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친구입니다. 미안해. 우리 이번 주에 유독 좀 힘들었거든. 주말에 쉬겠다는 거 애들 맡기고 나만 쏙 빠져나오기 좀 그랬어. 너도 결혼하고 애 낳아봐. 다 그래. 근데 다혜야, 이 묘한 기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 말 속에 뼈가 한가득인 거 알아? 지열 씨 욕하는 척하면서 은근 나 돌려간다. 야, 3년 만에 한번 붙어볼래? X.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건 엄밀히 말하면 친구보다는 친구 남편이 잘못한 겁니다.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면 아빠가 없어도 옆에 잘 놉니다. 알아서. 아빠 옆에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내가 오랜만에 만나러 간다는데 야 데리고 나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발상을 갖고 있습니까? 안 되면 아이들하고 같이 뭐 키즈 카페를 간다든지 아내에 대한 배려심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 아내 친구에 대한 배려심도 덩달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내 남편 잘못. 자, 교수님. 네, 저도 이제 아주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면서 생각했거든요. 혹시 이 남편이 너무 힘들었나? 아니면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집에서 쉬고 싶다, 네가 아이들을 가라라는 지금 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쉬고 싶다는 거고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다시피 이 아이들이 아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 데려가지 않아도 되고 아빠가 그냥 집에만 정말 있어주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네가 아이들 데리고 가면 나 혼자 집에서 쉬고 싶다. 지금 이 얘기니까 너무 얄미워요. 자, 양 변호사님. 제 주말에 그 몰이라고 하죠. 그 아울렛 매장 큰 데를 오랜만에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아이를 볼 때랑 완전히 달라진 문화가 나더라고요. 부부들이 굉장히 젊은 부부가 많은 아울렛이었는데 한결같이 다 남편들이 다 아이를 안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힘이 세고 하니까 남자가 아기 하는 게 당연한데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저렇게 안 바뀌는 가정이 있나 봐요. 어디 아내분이 지금 3년 만에 친구 만나러 가겠다는데 초등학생 애를 자기가 못 본다고 집에서 쉬겠다고 애를 데리고 나가라? 야, 큰일 납니다. 세상 달라진 거 모르고 있다가 남편분 빨리 정신 차리세요. 예. 제가 교수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상황극에서 뭐 그건 제가 이렇게 상상의 날을 펴서 쓰긴 했습니다만 친구분이 약간 뭐 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어머 얘 좀 웃긴다 속으로. 근데 사실 저도 조금 그 생각을 했는 게 이 30대 여자분인도 조금 살짝 얄미워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가 아기 때 데리고 온다 그러면 사실 친구를 되게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야, 너 되게 힘들겠다. 우리 아기들도 보고 싶으니까 조카들도 오면 우리 가서 키즈 카페 가자. 이렇게 좀 해줄 법도 한데 기분이 또 나빠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도 얄미운 게 맞는데 친구도 사실 이 친구를 좀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 결혼을 지금 안 한 미혼이시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오는 게 되게 귀찮은 거죠. 여러 가지로 좀 심기가 편치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약간 처음만 하고 싶은 게 예. 뭐 제가 그 말 하려고 말았는데 자, 박 변호사님, 고등학생 잠깐만. 사연자 지금 보고 계시는데. 보고 계십니까? 예. 보는 줄 몰랐네. 그 정도 아이들은 또 가도 괜찮아요. 방해 해놓으면 다 알아서 놀거든요. 왜 이럽니까 진짜로 다 서로. 아유 지금 막 채팅창에 두 분 욕이 막 그냥 자 백다이 하면서 네, 오문유님은 남편이 잘못했네라고 하셨고요. 어머. 그 아이디를 하나 잘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오문효님은 고학년이면 혼자 놀아도 되겠네요라고 깜짝이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날다 남자도 좀 살자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난 또 이 사연자가 직접 채팅창에 진짜 뭘 남기셨다고 깜짝 놀라는 줄 알았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땡땡님 며칠 전 인터넷 회사 상담원에게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계약 기간이 곧 끝난다면서 연장할지 말지를 묻더랍니다. 그런데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갑자기 뭔 소린가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계약이 이제 끝나셔가지고 계약 안 끝났습니다. 다시 혜택 받아가시라고 연락드린 거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약. 21년도 8월 달에 하셨잖아요, 고객님. 대표님 아직 안 끝났다고요. 이달 말일까지 지금 끝난다. 다 끝나신 거라고. 뭐 바보예요? 뭐요? 바보시냐고. 양반이 뭐 소리나 하고 있는지요? 이 야. 자, 알고 보니 심지어 인터넷 회사도 다른 회사였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여럿이 모여 파도 타기를 하면서 흥겹게 술을 마시는 젊은 남녀들. 평범한 대학생 친목 동아리 정도로 보이지만 이들의 대화 내용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약도 지금 최근에 막 필로폰 해가지고 투약으로 재판받고 판결 난 거 보면은 몰랐다고 하면은 무죄야. 나는 그냥 누가 준 클럽에서 준 술을 마셨는데 나는 마약 한 줄도 몰랐는데 그게 마약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무죄 받은 게 꽤 있거든. 누가 준 술을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었다. 마약인 줄 몰랐다면 무죄다. 명문대 출신도 포함된 이 동아리의 실체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무려 300여 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 동아리. 요즘 뭐 같은 대학 안에서도 동아리가 잘 안 되는데
대학의 장벽을 넘어서 대학 간 연합 동아리 그러니까 300여 명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데입니까? 그러게요. 이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은 처음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2021년도에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카이스트에 다니던 그러니까 명문대를 줄줄이 다니고 있었던 사람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외모도 뛰어나고 뭐 교우관계 좋은 이런 대학생들 위주로 친목도모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스카이라고 하는 그 명문대들 포함해서 의대나 약대 다니는 학생들 뭐 또 법학전문대학원 응시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주로 있었고요. 좀 신기한 게 면접까지 치러 가면서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비도 10만 원씩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2위 규모 300여 명이 이 모임에 같이 함께하게 됐는데 문제는 이 동아리 회장 만들었다는 이 30대가 예. 2022년에 마약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겁니다. 호기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마약에 빠지고 나서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그 임원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까지 이걸 권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비 10만 원, 면접까지 보면서까지 들어가야 할 동아리라. 자, 이렇게 단기간에 회원이 확 몰린 이유가 뭘까요? 자, 일단은 대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SNS에 동아리 혹시 가입하게 되면 뭐 외제 그 호텔이라든지 외제 자동차라든지 페스티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많이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방식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선발도 학교라든지 뭐 성별, 연락처 무조건 적어야 되고 온라인 면접을 좀 해야 되는데 MBTI 같은 것도 좀 적어야 되고 다만 얼굴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좀 이상한 목적을 가진 사람, 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은 면접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서를 통해서 걸러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좀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선별해서 별도 행사를 만들어서 술도 마시면서 뭔가 경계심이 좀 흐트러졌을 때 최초는 액상대마 제일 약한 거죠. 이걸 권하고요. 나중에 투약에 응한 그 회원들을 상대로 액상대마를 시작으로 신종 마약 LSD 같은 거, 또 케타민 이런 어떤 좀 높은 점차 강도가 높은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 위주로 선별해서 모임을 따로 별도로 만든 건데 아무래도 뭐 조금 로열티가 강한 애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이제 마약을 권했을 때 그 관계도 친밀했을 것이고 또 이 동아리에 대한 이 충성심도 있으니까 더 당연히 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약이라는 게 사실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액상대마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심각한 마약으로 이어졌고요. 이들이 이제 서로 주고받은 메모나 메시지를 보면 뭐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다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나오고요. 투약 장소는 놀이공원, 뮤직 페스티벌, 고급 호텔, 제주도, 태국 또 아주 장소를 불문하고 여러 군데서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 관련 대화를 할 때는 줄임말을 쓰거나 텔레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심지어는 여기서 수익 사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임원진들은 하나에 10만 원에 사면서 보통 회원들한테는 뭐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암호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 대금만 1,200만 원 정도를 지금 밝혀냈고요. 그 외에도 무통장이나 현금 등의 거래 내역은 지금 찾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는 지금 빙상의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대학생들이 마약을 했다 이러면은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이 고등학생 마약 범들도 이렇게 마약 사범도 나오는 마당이다 보니까 참 이렇게 무뎌졌다는 상황이 더 좀 가슴이 아픈데 자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이 대학 연합 동아리 실체 황당하게도 이 동아리 회장 때문에 그 수면 위로 이 전모가 밝혀졌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동아리 회장이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 호텔에서 단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여자친구가 배드트립을 겪으면서 호텔에서 난동을 부려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배드트립이 뭐예요? 네, 배드트립은 마약 투약량을 늘리면서 불안과 공포 등 불쾌한 느낌을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단순 마약 투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던 중에 공판 검사가 이 남성의 계좌 거래 내용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회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을 연거푸 송금받은 흔적이 나온 건데요. 검사는 술자리 금액 등을 나눠서 내는 일명 엠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마약을 같이 샀거나 팔았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계좌 거래 내용 등을 추적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사건, 마약 사범들이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정말 문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얘들도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겁을 안 먹었어요.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차피 기소 유예야. 자, 동아리 임원과 다른 공범이라는 대화 직접 들어보시죠. 오빠 나 진짜 월요일에 전화 왔거든? 월요일에? 검사인 것 같아. 차에서 전화 왔다고? 일단은 나 19일에 가기로 했거든. 아무튼 괜찮아. 오빠 정도 빼고는 다 기술위에 나올 것 같아. 마약사범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잡히는데 그거 다 재판 언제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응. 오빠 며칠에 가? 나 다음 주. 갔다 와서 후기 좀. 알겠어. 알았어 오빠. 화이팅. 우리 다 같이 잘 되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정말 이게 대화를 듣는데 참담할 정도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마약이 적발이 되는 상황인데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누구 빼고는 다 기소에 나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약 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까지 일일이 다 기소를 하겠느냐 이런 취지인 거고 얘기하신 것처럼 모른다고 해라.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다른 사람이랑 술 먹었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었던 건데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나름대로 자기 통하지도 않을 대책이랍시고 이게 나만 모른다고 입 다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일종의 팀전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휴대전화 또 비밀번호 알려주지 말고 포렌식 못하게 해야 된다. 누구 하나만 여기서 입을 열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함께 다 같이 이게 좀 버텨내자. 이런 진짜 이게 대학생들 더군다나 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막 명문대생들이 끼어있는 그런 동아리라고 하는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그래서 얘네들 진짜 기소 유예로 끝났습니까? 자, 일부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 이제 그 동아리 회장 같은 경우는 추가 기소가 됐어요. 마약, 투약, 매매 이런 거 추가 기소가 됐고 한 4명 정도는 임원진 회원 4명 정도는 구속 기소됐고요. 2명 불구속 기소. 8명이 아이고. 기소유예 받은 건 맞아요. 진짜 기소 유예 나왔네요. 저 사람 말이 맞냐고요? 아닙니다. 정말로 투약 사실이 아주 미약하거나 또 검사를 합니다. 체내 검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일회성이고 이랬을 때나 가능한 거지 이 사람들 말대로 되는 경우는 없고요. 조건부 기소유예가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고 지금 마약 혐의 있는지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또 지금 SNS에 9천여 명 또 조사를 한다고 텔레그램이라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한 번 하면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 되면 중대한 범죄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기심에 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 저 말씀드렸다시피 명문대 출신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로스쿨 시험을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 그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의대생도 있다고 하고 서울의 유명한 또 명문대 재학생들이 있다. 저희가 명문대생들이 마약을 했다니 이래서 지금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 그 명문대생들이면 그 사람들이 명문대학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까지 많은 사회적인 혜택을 받았던 애들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마약을 한다니까 정말 기가 차서 이러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혜택도 받았고 또 앞으로도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된다고 쳤는데 마약 중독에 빠진 의사다? 그럼 너무나 많은 환자들에게 큰일일 거고 법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학생들 엄벌에 좀 쳐야 된다. 왜냐하면은 동아리 하나가 이렇게까지 마약의 동아리가 되면 앞으로 그 후배들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받을 영향도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말
정말 이 임원진들, 주도자들은 완전히 엄벌에 처해져서 이렇게 진짜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이라도 퇴학한 모두가 다 정말로 형사 고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 임원 뭐 회장이라는 사람은 성폭행을 하고 또 뭐 그거 또 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적도 있고 무고를 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마약에 취해서 난폭 운전까지 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는 좀 사회와 일정한 기간에 좀 격리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손흥민 선수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소속사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는데 클럽 관계자는 김흥민을 말한 거라며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지난 토요일 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 저희 회사 옆이거든요. 진짜 토요일 날 차가 옴짝달싹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요. 손흥민은 소속팀인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 내한을 했습니다. OTT가 주최한 이벤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의 유명 축구단들을 초청해서 K리그 팀, 또 다른 유럽 구단과의 친선 경기를 주선하는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토트넘과 뮌헨 간의 경기가 성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큰 경기에다가 또 손흥민과 또 다른 국가대표 수비수이자 뮌헨 소속인 김민재와의 맞대결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6만 성이 넘는 좌석은 전석이 일찌감치 매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2대1로 뮌헨이 승리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면서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경기 끝나고 나서 루머가 막 확 퍼졌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당일날 강남에 있는 클럽에 손흥민 선수가 갔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진 겁니다. 이 루머의 근원지를 찾아가 봤더니 어떤 클럽의 MD라고 합니다. 마케팅 디렉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런 식의 어떤 인스타에 사진을 올린 거예요. 오늘 자기네 클럽에 뮌헨 선수들이 온다. 그래서 유니폼이랑 매지,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사인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글을 올립니다. 오늘 퇴근한다. 손흥민 선수 주급이 3억 3천만 원인데 술값이 3천만 원 나왔으니까 뭐 일반 직장인이라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6만 원어치 밥 산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런 식으로 올렸던 겁니다. 뭐 아주 구체적인 결제 액수까지 올려놨던 건데 무슨 내용이냐면 뮌헨 선수들이 왔고 손흥민 선수가 그 술값을 대신 내줬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스트 자격으로 네. 우리나라 왔으니까 내가 한턱 쏠게. 네. 약간 이런 개념.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 게시물을 믿고 네. 사람들이 또 막 손흥민 정신 못 차리네. 왜 이 와중에 술 먹고 있어?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이 인증이나 증거가 확실히 있는 게 아닌데 벌써 기정사실하면서 댓글들이 올라옵니다. 비판 댓글도 있죠. 이 게임은 졌는데 주장이 상대팀 응원하고 있네. 상대팀 접대하고 있네. 자기 관리 못한다. 유흥에 지금 뭐 할 기껏해서 한국에 와서 유흥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도 있고요. 또 괜찮다는 또 기정사실하고 괜찮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다 거죠. 큰 성인이 클럽 가는 게 뭐가 문제인데 비시즌 아니냐 상관없다. 네이마르가 돈 많이 썼을 때는 칭찬하더만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 오히려 더 지금 이게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자,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든 좀 심하다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 리미티드는 어제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고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 자체가 거짓이라고 한 건데요. 또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중의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일부 근거 없는 풍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악성 루머와 댓글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저 게시물 손흥민이 왔어요. 손흥민 대신 결제했어요. 그 동네방네 떠들던 클럽 MD. 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요. 이젠 엉뚱한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김흥민 형은 누구예요? 김은명이 누구냐면요. 일단 소속사에서 이런 일 없으니까 엄중하게 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으니까 처음에 이 SNS에 손흥민 다녀왔다라고 올렸던 그 사람이 다시 글을 올린 겁니다.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김흥민 형을 말한 겁니다. 라고 이걸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러고 올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기 가서 야, 김흥민이 누군데 라면 술값 3천만 원을 내주냐. 손흥민 선수처럼 일주일에 주급 3억 3천만 원 받는 김흥민이라는 사람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 이런 글이 올라왔던 거고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 소속사에서는 손흥민 선수 집으로 가서 그날 바로 쉬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저 글을 올린 클럽 MD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예. 클럽 MD들이 업소 홍보한다고 아이고. 그런 거짓말을 퍼뜨린 걸로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차라리 말이죠. 네. 아유 저희 가게에 웨이터 손흥민 있어요. 막 이런. 그렇죠. 어. 그냥 흥민이. 어. 우리 웨이터 흥민이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차라리 그게 더 김흥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로. 근데 이제 이걸 왜 사람들이 많이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운동도 잘하지만 스스로 자기 관리도 잘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실력도 있고 이제껏 지금 잘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또 특히 얘기에 따르면 스스로 자기도 그런 말이에요. 평소 자기 집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밖에 잘 안 나간다고 합니다. 집에서 쉴 때 집에서 쉬면서 게임 같은 거 하고 뭐 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뭐 아마 TV나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지루한 사람인데 무슨 클럽을 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정말 손흥민 선수가 진짜 한국에서 아무리 뭐 선글라스를 끼든 모자를 뒤집어 쓰든 가면 다 알아보는데 아유, 사방에서 막 글이 또 올라올 텐데 네. 집 말고 어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사실은 이제 젊은 나이에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재밌게도 지내고 쇼핑도 좀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 나이고 그런 모습도 참 봐도 전 응원할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사진 다 올라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정도 선수는 정말 대한민국 정말 100년, 2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매너나 인성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일주일간 한국 투어가 너무 감사했다. 저를 비롯한 구단 선수들, 스태프분까지 다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인으로 감사하고 감동받았다. 최대한 컨디션 관리 잘해서 다음 돌아오는 시즌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하고 이번 이런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한 아내, 남편도 무척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부부간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는 꼭 이걸 해야 한다고 고집했는데요. 절대 싫다는 아내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남편. 대체 부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정말 가족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정말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사연 1시간 내내 해도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제보를 해 주셨어요. 무려 40년 전에 벌어진 사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제보자는 60대 여성이고요. 40년 전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8살 연상의 사장이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나서 문을 잠그고는 강제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자퇴했는데 그때 이제 이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경찰에 신고하기는커녕 그냥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해서 어쩔 수 없게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웠는데 평생을 이때의 선택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려 40년 전의 일입니다. 제보자분은 그때는 세상이 그랬다. 정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세요. 저는 이 말씀 믿는 게 어떤 원로 방송인은 자기의 결혼 스토리를 막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납치해서 결혼한 걸 자랑으로 떠들고 막 그렇게 방송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그런데 40년 전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인간 알고 보니까 다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에 따르면 결혼 후에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전에도 결혼을 했었고 이 첫 번째 아내와 사별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시가에서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하다가 아내가 첫 아들을 출산하자 그제서야 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젊어서 죽은 전처가 불쌍하다면서 제사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아내는 절대 싫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최근 무당을 만나고 왔는데 제사를 안 지내주면 전처의 영혼이 아들에게 붙는다고 들었다면서 아내를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신생아였던 아들이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처의 제사를 지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 박 변호사님, 이게 네. 참 뭔 소리예요 도대체? 날이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10년이 되는 동안 냉장고를 안 사줬다고 합니다. 냉장고 없는 집안이 사실 있습니까? 냉장고 좀 사달라 하면 뭐 냉장고 다 필요 없다. 네가 매일매일 장을 보면 된다. 먹을 만큼만. 딱 신선한 것만 바로 사서 먹고 또 사러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더러운 뭐 짠돌이 같은 얘기를 좀 하면 이거는 뭐 지금 식사 시간이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 소변을 좀 모아서 본다고 합니다. 더러워 죽겠어요. 하여튼 두세 번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하고 그런 것도 짠돌이지만 최악의 짠돌이는 40년 결혼했는데 생일 선물을 딱 한 번 줬다고 해요. 뭘 줬겠습니까? 회사 비품인 고무장갑을 슬쩍 해와가지고 세트 야 생일 선물이다 이 가져라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나중에 노후를 좀 풍족하게 보내려고 저 짓을 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큰아들이 10살 되던 애 갑자기 시어머니가 중학교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자, 시어머니가 중학교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왔다. 예, 중학생 이제 남편 시어머니에 따르면 조카딸인데 갑자기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키워라 그러면서 맡기고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들으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설마. 조카딸이 아니라 전처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조카딸을 끝까지 잡았댔는데 나중에 남편이 뭐 처음에는 그 뭐 저기 조카딸이든 내 딸이든지 간에 다 우리 핏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냥 딸이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 아까 조금 전까지 박 변호사가 소개한 것처럼 이 짠돌이처럼 굴었던 이유가 사실 이 자기 시댁에 자기 친가에 그 딸 맡겨놓고 거기서 또 애는 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짠돌이가 됐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됐든 어머니한테 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맡겨놨지만 뭐가 됐든 생활비는 줘야 되니까 그거 아껴서 그렇죠. 와이프한테 비품으로 받은 생일 선물 이 고무장갑 주면서 그거 아낀 돈으로 그 남는 돈을 어머니한테 보내서 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양육비로 줬다. 네. 더 있어요 여기서? 더 있습니다. 네, 아내 역시 전처의 딸에 대해서는 안쓰러운 생각이 컸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딸을 대학까지 보낸 뒤에 결혼까지 무사히 시켜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딸은 착한 성격으로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60대인 아내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장기 입원까지 하게 될 만큼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은커녕 괜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면서 아내를 타박했다고 합니다. 또 입원 일이 길어지니까 아내를 식충이라고 부르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며 퇴원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이 나오니까 내가 보험료를 냈으니까 내 거다라면서 모조리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아무리 뭐 요즘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 그래도 세상에 자기 아내를 식충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지금 아파서 퇴원했는데 퇴원한 이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왠지 뭔가 수상한 행동도 좀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막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외모를 원래 안 꾸미는 사람이 뭐 화장실 그런 사람이 외모 꾸미겠습니까? 외모를 꾸미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좀 했는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서 정력제가 발견이 됐어요. 하하. 그래서 이거는 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남편이 지인이 부친 상담입니다. 외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거 거짓말 하겠나 의심을 떨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해당 지인을 얼마 후에 만났는데 예.
혹시 부친상 당했냐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거짓말했던 겁니다. 뭐 한 거예요? 그 부친상 핑계 대고 가서 외박해서. 짐작하시는 그 일이 있었던 거겠죠. 저 사연자분이 큰아드님하고 같이 차량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다 뒤져왔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에는 이제 목적지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였고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이 내부 녹음이 돼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웬 여성에게 전화를 걸면서 여보야라고 부르더랍니다. 집에서 한 번도 아내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목소리로 나 지금 당신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맥주 사나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차마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을 만한 그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딱 잡아떼면서 그런 사이 아니다. 그냥 내가 애칭이라서 그냥 그렇게 부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거기서 나가 설령 내가 뭐 바람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이혼하더라도 너는 그 평생 동안 그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내분은 아까 들으셨지만 40년을 그렇게 짠돌이 남편 밑에서 그 전처 딸까지 키우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두 분 변호사님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재산 기여도가 빵원이라면서 한 푼도 못 주겠다는 이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빵일 수도 없는 거고요. 본인 주장이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부정행위로 본인이 위자료도 줘야 되고 재산 분할할 때 더 아내한테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40년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지 남편이 그런 주장한다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양 변호사님. 예, 지금 그 박 변호사 말이 전적으로 맞고요. 게다가 지금 자녀분들까지 이 아내분, 그러니까 어머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래 재산 분할 때는 이 전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기여도 정도를 따지는 게 맞고 절반 정도가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남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들까지 이 어머니 편을 들잖아요. 판사들 저거 기여를 합니다. 그 반영을 해서 아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50% 넘어갈 수 있습니까? 50%라고 해도 유리한 쪽으로 뭐 재산 분할 때 현금을 더 많이 가져가라는 등 50% 더 줄 수도 있고 뭐 진명의를 나누라는 등 여러 가지로 판사가 봐도 괘씸하다 싶어서 약간 그렇게 징벌적으로 판결이 내리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은 가급적 이제 이혼하라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그쵸.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진짜 제보자께서 좀 너무 아까우세요. 제가 봤을 때 남편을 이거 그냥 살해해서 남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정말 나쁜 인간, 형편없는 사람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도대체 왜 과거에는 뭐 성폭행 당하고 죄사 치러주고 이런 것도 다 너무 정말 많이 희생하면서 사셔야 됐지만 그래도 현재 잘해준다면 어떻게 좀 극복을 해서 그래도 현재 잘 이겨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교통사고 났는데도 식충이라니요. 보험금을 다 가져가고 기여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줄 수 없다니요. 외부도 하고요. 이런 사람하고는요. 하루를 더 사는 것도 저는 필요가 정말 없고 시간 낭비다. 그리고 제보자님의 귀중한 삶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가족분들도 이혼하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김인수님,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고요. 제이크린님, 악마를 보았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순옥님, 이혼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완성! 맛있는 음식도 틀리에 끼면 불편할 수 있겠죠? 폴리덴트 맥스실 의치부착제. 정교한 미세 노즐로 의치를 고정하고 음식물 유입을 차단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센스 최강 알바 입장합니다. 금속 최강, 일머리 최강도 입장하네요. 학습력 최강, 책임감 최강까지 입장합니다. 모든 생애, 모든 알바, 천국으로. 모든 사장님 입장해주세요. 알바 천국. 마음껏 비교하고 챙겨주는 코스 없나요? 오브코스 NH 오런뱅크. 완전 편해. 오브코스로 즐기는 금융생활 NH 오런뱅크. 시원하게 drink your heart out. 소리쳐봐 what you wanted. It's always a fit. 즐거움은 목마를 때 펩시.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